여러분 이 아이돌 아시나요? 2010년대 일본 아이돌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AKB48인데요.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을 추구하며 실력에 있어서는 많은 비판을 받지만 업계에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돌의 기획자, 일본 아이돌 업계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아키모토 야스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천재 작사가이자 방송작가, 프로듀서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아이돌 실력을 저하시킨 장본인이자 오타쿠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셀러리맨 가장의 장남으로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지금과 달리 어렸을 적엔 천식을 알아 이사를 갈 정도로 다소 연약했지만 무럭무럭 자라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온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던 중 무심코 니폰 방송의 한 프로를 듣게 됐는데 그의 머릿속엔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노트에 무심코 이 패러디를 20여 장에 걸쳐 써버리게 되었죠. 별 생각 없이 끄적인 노트는 어쩌다 보니 방송국에 보내졌고 니폰 방송 제작부의 직원의 눈에 띄게 됩니다. 흡입력 있는 이 글에 감탄한 방송국 직원은 아키모토를 방송국에 초대했고 그 인연으로 방송 작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아키모토는 방송국엔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작가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지속되었고 본인은 일이 아닌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당시 셀러리맨의 4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소 생소하지만 버블 시절 일본의 유명 프로그램인 더 베스트 10 오냥코 클럽 등을 담당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딴짓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작가 일을 하던 중 그는 또 다른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작사였죠. 니폰 방송의 자회사인 퍼시픽 뮤직에 들어가 작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는 재능을 보입니다. 코이즈미 쿄코, 톤네루즈 등 좀 옛날 가수여서 생소할 순 있지만 당대 유명 가수의 악곡을 작사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방송 작가로 담당했던 유유야켓 냥냥이란 프로그램에서 발탁된 아이돌의 악곡도 작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지 테레비에서 방영된 이 프로에선 오냥코 클럽이란 이벤트성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게 됩니다. 참고로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여성 아이돌은 말 그대로 우상에 가까운 존재였고 외모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마츠다 세이코, 나카모리 아키나, 미나미노 요코 등이 있죠. 그런데 오냥코 클럽은 이런 여성 아이돌의 개념을 비틀어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방과 후 활동의 연장으로 방송에 출연한다는 컨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오냥코 클럽은 대히트를 치며 이때부터 일본 아이돌이 우상에서 친근한 소녀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오냥코 클럽 출신 유명인으론 쿠도 시즈카가 있는데 오냥코 활동 당시 쿠도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풀어 그 안에 쓰레기를 일렬로 정렬해 놓을 만큼 돈 없는 열성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그룹의 데뷔곡인 세라복을 벗기지 말아요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는데 이 곡 역시 아키모토가 작사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느껴지듯 아직 학생인 이들에게 교복을 벗기지 말라는 다소 충격적인 가사를 부르게 해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런 비판을 신경 쓰지 않은 듯 비교적 최근까지도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의 친정으로 알려진 HKT48의 노래에는 여자는 바보라도 좋지만 귀엽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등의 가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과는 별개로 87년에 이미 일본 부자 순위 16위에 들며 납세액 1억 61만엔 즉 세금으로만 10억 원을 내며 젊은 나이에 대성공을 해버렸고 그 다음 해에는 오냥코 클럽의 제1에이스라고 불리던 타카이 마미코랑 결혼하며 다시 한번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2005년 덴츠 등과 협력해 아키하바라 48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부터인데요. 아키하바라 48 프로젝트, 아시다시피 AKB48의 탄생이었습니다.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란 컨셉을 기반으로 전용 극장에서 공연을 실시하며 이벤트로서 일본의 각지에서 악수회나 사진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한 작가는 이 소식을 듣고 아키모토 야스시도 빗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AKB는 또다시 대히트를 쳤고 이 작가는 시대가 아키모토 야스시의 편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키모토는 과거 음반, 콘서트를 위주로 돌아가던 아이돌 시스템에서 악수회, 총선거와 같은 마케팅을 도입함으로써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아이돌 시장에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악수회 등을 마케팅으로 삼아 거뜬히 CD 100만 장씩 팔아치우며 AKB를 국민 아이돌로 만들었던 점이었고 AKB 외에도 그 자매 그룹과 노기자카, 사쿠라
소니아 자카 등 꽤나 많은 그룹을 프로듀스하면서 동시에 모든 그룹들은 물론 솔로 활동의 곡들까지 직접 작사하며 약 5천여 곡의 가사를 담당했던 점입니다. AKB에게 준 700여 곡 중 100여 곡은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됐죠. 아키모토는 한 곡을 작사하는데 평균 2시간 정도를 쓰는데 많게는 하루에 4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주로 회의가 끝난 새벽 1, 2시에 원고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 6시는 돼야 하루가 끝나고 거의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일을 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있다고 아키모토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살적이라고 합니다. 작사하는 과정은 천여 곡의 후보 곡들 중 직접 곡을 선정해 어느 정도 곡이 구체화되면 멜로디를 들으면서 대충 귀에 남을 만한 단어를 중심으로 가사를 붙이고 이후 가사를 다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소 생뚱맞은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일본 가요계를 말아먹은 장본인이란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AKB는 성장형 아이돌로 애초에 완벽한 실력을 선보이기보단 다소 아마추어에 가까운 아이돌들이 점점 성장하며 이를 지켜보는 팬들을 흐뭇하게 하는 컨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나 춤 실력에 있어서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하진 않는데 아키모토 사단이 한동안 일본 여자 아이돌계를 그리고 자니스가 일본 남자 아이돌계를 장악하면서 일본 음악의 저하에 한몫을 했단 평가를 받습니다. 또 엄청난 워커홀릭이어서 AKB 외에도 노기 자카, 케야키 자카 등 모든 그룹의 곡을 쓰고 있는데 인간인 이상 주제와 표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 있는 아키모토여도 한 악곡에 온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점점 퀄리티가 낮아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서 2018년엔 한일 합작 프로젝트인 아이즈원의 일본 활동곡을 담당하기도 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각본가로도 예전부터 활동했는데 드라마 당신 차례입니다, 진범인 플래그, 아닌 쪽의 그녀 등을 기획했습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진범인 플래그는 추리물이지만 아닌 쪽의 그녀는 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40대의 평범한 가장이 20살이나 어린 미모의 여대생과 만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청순한 여대생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시를 받는다는 내용인데 뭔가 아키모토의 색이 굉장히 드러나는 듯합니다. 일본에선 최근 웹 3.0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영감을 받은 것인지 아키모토는 최근에 아이돌 3.0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신인을 프로듀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데이트되는 아이돌을 목표로 악수회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 온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키모토의 신조는 모두가 생각나는 곳에는 절대로 맛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란 말인데 여러 차별성과 획기적인 기획으로 작사가를 넘어 프로듀서로 각본가로 성공했지만 동시에 일본 음악의 암흑기를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